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선정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고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세 문항 정도를 풀이함으로써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번 중간고사를 마치고 본인 학교에 출제된 문항 중에 어려운 문항의 해설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선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선정고등학교 중간고사 문항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자면 출제 범위는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부터 수학화 집합, 명제까지 세 단원이 출제가 되었고 출제 문항수는 선택형 16문항, 서술형 4문항,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인근의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출제 범위와 문항수는 모두 비교적 좁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변별력 있는 문항이 전체 문항 중에 한 4-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변별력이 있는 균형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지난 1학기 내신, 그러니까 선정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문제 역시 선택형 마지막 2문항 또는 3문항이 고난도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세 시험 모두 그 고난도 문항 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야 풀이를 할 수 있는 유형의 문항이 포함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2학기 기말고사에는 함수 단원이 시험 범위 내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선정고등학교 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 특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또는 x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식이 다른 함수의 그래프 등을 해석하거나 풀이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예상되는 순열과 조합 단원 역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건을 관찰할 때 경우를 나누어서 사건을 분할하고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지난 1학기 때와 비교적 높아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범위 내에 명제, 단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전형적인 명제이긴 하지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와 같은 문항이 높은 배점의 9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가 아니라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시오와 같은 문제가 요즘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학교 중 2학기 중간고사 내신이 끝난 학교 12개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와 같이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시오 문제가 출제된 학교가 2학교 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선정고등학교와 신도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도고등학교는 배점 5점으로 출제가 되어서 그나마 비교적 적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선정고등학교는 전형적인 명제이긴 하지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증명하시오가 출제가 되어서 이 문항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에 따른 부분 점수 역시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2022학년도 선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항에 대해 간단히 분석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3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택형 14번 문항입니다. 문제 읽으면서 같이 볼게요. 실수 xy에 대한 다음 조건 중에서 이 2번째 줄에 있는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니까 이 2번째 줄에 있는 조건을 쌤 편의상 P라고 부를게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시 말하면 P 조건과 주어진 보기의 조건 중에 보기 P이기 위한 충분인 건 맞지만 필요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얘기는 보기가 P 조건에게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화살을 받는 것은 못하는 거 고르시오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일단은 요 멘트를 화살 주고받기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된다라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 첫 번째 주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어져 있는 보기뿐만 아니라 1번부터 5번의 보기를 풀이하여서
화살표 주고받기를 이제 판단해야겠죠. 해볼게요. 자, P조건부터 풀어보면 P조건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양변이 같습니다인데 좌변을 조금 변형했으면 x-a 더하기 y-b의 전체 절대값이 x-a의 절대값 더하기 y-b의 절대값과 같다. 와 같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등식 또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변형하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보는 거죠. 즉 양변을 제곱하면 x-a 더하기 y-b의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 x-a의 절대값 더하기 y-b의 절대값의 완전제곱과 같습니다. 이겠고 완전제곱식 전개를 하면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a, y-b의 곱은 죄송합니다. 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우변의 절대값의 합의 완전제곱 역시 절대값의 제곱이 그냥의 제곱과 같으므로 x-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a, 절대값 y-b의 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요 완전제곱식들을 전개할 필요 없이 이항을 하면 완전제곱식들은 다 지워지네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양변의 인수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인수도 약분해 지우면 다시 썼을 때 절대값 x-a와 y-b의 곱의 절대값이 x-a와 y-b의 곱과 같습니다. 가 되고 절대값 안에 있는 애랑 절대값 밖에 있는 애가 똑같습니다. 란 얘기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애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절대값 x가 x와 같습니다. 를 해석할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 해석해야 되는데 크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등호까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P 조건을 풀이한 것이 x-a와 y-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x-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나 x-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라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인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두 인수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P 조건을 해석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세히 풀이하면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보기의 조건들도 해석을 하여서 지금 풀이한 P 조건과 화살표 주고받기, 즉 뭐이면 저거이다 또는 저거이면 뭐이다가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겠죠. 해봅시다. 1번부터 보면 x-a의 절대값이 y-b의 절대값과 같다. 이제 1번의 보기의 의미는 물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해결한 P 조건과 요 1번의 보기에 화살표 주고받기가 무엇이 되는가를 파악하고 싶으니까 화살표를 주고받아 볼게요. 다시 말하면 P 조건을 만족하면 x 빼기 a와 y 빼기 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두 개의 부호가 같다이면 두 개의 절대값이 완전히 같아야 되나요? 부호만 같으면 되는데 절대값이 같아야 되나요? 아니겠죠? 따라서 P이면 Q1이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발레를 찾아본다면 X가 3, A가 1, Y가 4, B가 1 이라 한다면 X 빼기 A가 2, Y 빼기 B가 3 곱하면 6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인 P 조건은 만족하겠죠. 그러면 보기의 조건, 1번의 조건인 빼기의 절대값이 같다는 뺄셈하면 2, 뺄셈하면 3이니까 절대값은 다르죠. 다시 말해 P는 만족하지만 1번은 만족하지 않는 발레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P이면 1번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거죠. 그럼 사실 받는 게 또 된다면 1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넘어가면 될 텐데 문제는 절대값이 같으면 두 인수의 부호가 같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처럼 거꾸로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발레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거듭하는 게 좋은데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예를 찾으면 좋으니까 x가 3, a가 1, y가 마3, b가 마1 이라 한다면 뺄셈들의 절대값은 2와 마이의 절대값으로 같지만 뺄셈의 부호는 다름으로 곱셈을 하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화살표 주고받기를 생각하면서도 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발레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2번 해볼게요, 이제. 자, 2번 보기는 xy 더하기 ab가 ay 더하기 bx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이항하면 xy 더하기 ab 빼기 ay 빼기 b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 거죠. 얘가 성립하면 이항해도 되고 이항된 게 성립되면 이것도 되니까 사실 주어진 식을 변형만 하는 과정입니다. 공통인수를 좀 묶어볼까요? x 묶고 y 묶으면 x 묶으면 y 빼기 b y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 묶어야겠네요. y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완전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네요. 그러면 이 2번에 풀이한 조건과 p와 화살표 주고받기를 또 판단해야 되는데 p는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인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고 2번에 보기는 풀이하면 x 마이너스 a와 y 마이너스 b의 인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하게 양쪽 화살표 주고받기가 다 안 되겠죠. 안 된다 판단한 걸로 마치지 말고 여길 잠깐 지울게요. 좁으니까. 판단한 걸로 그치지 말고 안 되는 발레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자. 그럼 인수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인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발레는 당연하게 둘 다 양수인 거를 골라주면 되니까 x가 3, a가 1, y도 3, b도 1 이라 하면 2 곱하기 2로 4, 0보다 크거나 같지만 2 곱하기 2로 0보다 작은 건 아니겠죠? 거꾸로의 발레 역시 이번엔 인수의 곱이 음수이지만 인수의 곱이 양수가 안 되는 예로 3, 1, 1, 3 이럴까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지만 요건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기 안 됩니다. 그럼 3번을 여기다 쓰고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3번 봅시다. xy 더하기 뭐니? ab가 ay 더하기 bx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하면 xy 더하기 ab 빼기 ay 빼기 b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아까랑 비슷하게 인수분해하면 x,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0보다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얼라 아까 했던 p조건 풀이했던 거나 완전히 똑같네요. 결국은 화살표 주고받기가 이번엔 다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인 건 아닌 거죠. 4번 x-y가 a-b보다 크다. 이고 이항하면 x-a가 y-b보다 크다 이네요. 그럼 다시 두 인수의 곱이 x-a와 y-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되는데 두 인수 중에 요놈의 값이 언제나 커야 될까요? 아닐 수 있겠죠? 발레를 찾아보자면 P이면 4이다가 안 될 수 있는 발레는 X가 3, A가 1, Y를 5, B를 1으로 한다면 뺄셈하고 곱하면 0보다 크다는 만족하지만 요 뺄셈은 2, 요 뺄셈은 4. 그러니까 요 부등호는 만족하지 않겠죠? 요건 만족하지만 요건 만족하지 않는 얘를 찾았습니다. 거꾸로 4번에서 P이다. 역시 얘의 값이 얘보다 크다이면 두 개를 곱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까요? 아닐 수 있겠죠? 구체적인 발레를 찾아보면 또 3과 1, 2대니까 얘가 더 크야 되므로 y를 1과 b를 3 하면 뺄셈한 게 2, 뺄셈한 게 마이너스 2니까 요 부등호는 성립하지만 뺄셈의 곱은 부호가 다른 것의 곱이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주고받기가 다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화살표 주고받기가 무엇이 되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발레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잘 쓰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지우고 5번을 해볼게요. 여기 줄까?
그냥 여기다 해도 되겠다. 에이, 그냥 지웠으니까. 자, 5번은 어디야? xy 더하기 ab는이 ay 더하기 bx랑 같다. 이거 이항하면 xy 더하기 ab 빼기 ay 빼기 bx는요. 또 인수분해 x 묶으면 y 빼기 b 마이너스 a y 빼기 b는요. 이니까 x 빼기 a y 빼기 b 는영이네요. 이게 p 조건과 화살표 주고받기가 무엇이 되는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인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인수의 곱이 0이다 의 화살표 주고받기를 판단한다는 거는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곱한 게 0이어야 되나요? 아니겠죠? p이면 5이다 가 안 되는 발레는 x가 3, a가 1, y가 3, b가 2 하면 곱한 것은 4로 0보다 크지만 당연히 0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도 0 아니니까. 근데 거꾸로 곱한 게 0이면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화살표 주고받기가 되는 보기는 5번이겠네요.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지금 쌤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서 식을 정리하고 화살표 주고받기를 논리적으로 판단한 뒤에 발레까지 찾는 것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시험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 실전에서 이런 감각이 익혀지려면 연습하고 공부하고 학습할 때 발레를 찾아보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겠다. 오늘 세 번째 한 잔소리 하는 거죠. 넘어가 될까요? 네, 이어서 선택형 15번 문항 풀이해볼게요. 0부터 1까지의 x범위를 만족할 때에 이 분수식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여 역수 형태의 값의 각 자릿수를 OMR 카드에 모두 기표하시오 라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값의 최소값이 언제인지와 그때의 x의 값을 구하는 게 뭐 핵심이겠죠? 해보면 일단은 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산술평균과 기억평균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이름 붙은 절대부등식 하나를 알고 있어야죠. 다시 말해 a와 b가 양수일 때에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부등식을 알아야 돼요. 사실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얘가 부등호가 성립하는데 언제 등호가 되느냐면 두 양수인 a와 b가 같을 때인 거죠. 그래서 쌤은 이 부등식을 써먹을 때에 언제 써먹는가를 다시 말하면 2배의 a, 이 부등식 성립하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한 a 더하기 b가 2배의 ab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많이 쓰는데 ab 문자로 암기할 게 아니라 두 양수끼리의 합이 2배의 루트 양수끼리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로 암기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활용과 응용을 하는 것에 좋다 라고 많이 강조했고 등호 조건 역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한 양수끼리 같을 때 라고 기억하자 라 했었죠. 그죠? 양수끼리 더한 것이 양수끼리 곱한 것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등호 조건도 양수끼리 같을 때 이렇게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데 좋은 상황은 두 양수의 꼴이 역수 형태일 때가 루트 안에 양수끼리의 곱을 집어넣었을 때 소가 될 수 있으므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보고 식을 변형을 하여야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내기가 좋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에서 물론 산술기하 부등호를 써도 됩니다. 두 덩어리 모두 양수니까요. x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한테 써도 x랑 2x는 지워지지만 다시 말하면 쓰고 말할까요? 요 주어진 식이 2배의 루트 x분의 8 곱하기 1 빼기 x분의 2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용을 해도 됩니다. 다만 적용을 해도 x는 없어지더라도 분모가 소거되지 않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더러워져서 그다지 효용이 없죠. 다시 말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산술기하 부등호를 써고 싶더라도 이 양수끼리의 합의 꼴이 역수 형태의
식이 되도록 변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의 아이디어 핵심인데요.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하는데 아까도 루트 안에 넣어봤더니 x는 소거되는데 1 빼기 x가 소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싫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하는데 아이디어는 잘 보세요. x분의 8 더하기 1 빼기 x분의 2x 주어진 식에 8을 뺐다가 더해도 주어진 식과 똑같죠. 그죠? 8을 왜 빼는데요? 잘 보면 x분의 인 요 분수에게 요 마이너스 8을 통분해 올리면 즉 얘만요. x분의 8 빼기 8x 더하기 1 빼기 x분의 2x 더하기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분수식의 분자에 있는 공통인수 8을 묶으면 얘가 생기겠죠. 이해될까요? 이 주어져 있는 식 자체에 산술기하 부등호를 적용해 봤더니 루트 안에 있는 분수의 곱에서 x는 소거되는데 1 빼기 x가 소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자에 1 빼기 x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런 변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풀이는 이제 쉬워지겠죠? 즉 x분의 8 1 빼기 x 더하기 1 빼기 x분의 2x 더하기 8입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역수 꼴의 양수끼리 더하기에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면 2배 루트 x분의 8 1 빼기 x 곱하기 1 빼기 x분의 2x에 더하기 8 뒤에 붙어있는 거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루트 안에 있는 분수식의 곱이 역수 형태들이 다 지워집니다. 2는 지우면 안 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2배의 루트 16 더하기 8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루트 벗어서 동류항 계산, 숫자 계산하면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최소의 값이 16입니다. 주어진 식이랑 주어진 식에 8과 마이너스 8을 더했다가 변형하여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했더니 최소의 값이 16인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때의 x의 값은 산술기하 부등식이 증오가 될 때 얘가 같아질 때 값이 최소의 값이 될 때이니까 등호가 될 때의 순간의 등식을 써야 되는데 등호는 언제라 그랬냐면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양수끼리 같을 때 이므로 지금 산술기하 부등호를 적용한 양수가 이렇게 두 개인 거죠. 즉 등호의 순간은 x분의 8 1 빼기 x가 1 빼기 x분의 2x와 같을 때 이고 엇갈려 곱한 게 같다로 이용해 풀면 2x 제곱이 8 1 빼기 x의 제곱과 같다. 이고 양변 2 나누면 x 제곱이 4 1 빼기 x의 제곱과 같다. 인데 얘를 다시 변형하면 2 곱하기 1 빼기 x의 완전 제곱과 같다. 이네요. 더 나아가서 제곱끼리 같으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달아도 됩니다. 이지만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와 1 빼기 x가 같다라고 풀이해도 되는 거죠. 부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를 무시해도 되는 거지. 그럼 풀면 이제 2 빼기 2x 이항하면 3x가 2일 때 x가 3분의 2일 때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a의 값이 3분의 2이므로 a분의 m의 값은 3분의 2분의 1분의 16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16 곱하기 3 약분하면 24가 되겠죠? 이처럼 2와 4를 OMR 카드에 모두 기표하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요 한 줄의 아이디어, 요 덧셈 뺄셈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면 그 다음은 쉬운데 분수식의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여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를 분수식 위아래를 나눗셈을 하거나 식을 통분해서 변형하는 연습은 많이 해봤을 텐데 이처럼 상수를 덧셈 뺄셈 하여서 인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형 16번 문항 풀이해보겠습니다. 이 문항이 아까 맨 처음에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도 문항 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해볼게요. 자, 최고차원 계수가 3인 이체 함수 fx에 대하여 집합 a를 x, y 모여
요 관계식 만족하는 x, y 모여라 정의했을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 합니다. 그때 F3의 값에 각자리 숫자를 또 OMR 카드에 모두 기표하시니까 일단 집합 A라 함은 x, y 모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요 뒤에 있는 관계식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순서상 모여, 즉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모여 이겠죠.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모여가 다음 가나다를 만족한다 인데 A 집합이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부터 관찰을 해보면 y는 절대값 fx 마륙이니까 fx의 식이 2차 함수이며 최고차 함계수가 3인 것까지 알고 있으므로 fx가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꼴의 2차 함수일 텐데 fx의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가 뒤에 마이너스 6을 붙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 집합이 나타내는 점들입니다. 문제는 fx의 그래프의 최고차항 개수만 알지 x 개수 또는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fx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 어떻게 그려지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였고 그걸 생각하기 전에 A 집합, 즉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fx의 그래프의 특징부터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A는 얘를 y는 fx라고 다시 한번 부르면 y는 fx의 그래프가 뭔지 사실 아직 모르지만 y는 절대값 fx로 fx의 그래프를 변형한 후에 이 그래프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하여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문제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만약 fx의 그래프가 모두 다 x축 위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절대값 fx의 그래프 역시도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과 동일하겠죠. 그럼 그걸 x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래프는 요 똑같은 그래프가 x축 y방향으로 아래로 6칸 내려가서 뭐 이렇게만 변하는 거죠. 근데 fx의 그래프가 만약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는 그래프잖아요. f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냅두지만 0보다 작은 부분 대칭 이동시키는 그래프니까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될 테므로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문제는 사실 요 꼭지점의 좌표가 평행 이동해서 밑으로 내릴 만큼보다 크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 말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절대값 기호를 씌움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알고 있으면 이제 가나다 조건을 해석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이 말이고 이제 가나다 조건 해석해보면 가봤더니 x, y라고 하는 점이 a 집합의 원소이라면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점도 a 집합의 원소래요. 그 말이 뭔가를 해석하는 게 사실 가장 관건인데 x, y라고 하는 점이 a 집합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x, y 역시도 a 집합의 원소랍니다. 근데 x, y와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두 점의 관계는 이 점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얘잖아요. x 좌표의 부호만 바뀐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y축 대칭 이동한 좌표 역시도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란 얘기는 a 집합이 나타내는 fx 그래프를 절대값 기호를 씌운 다음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a 집합이 스스로 y축 대칭으로 생겨 있다는 얘기겠죠. 그 말 이해될까요? a 집합에 있는 점을 y축 대칭 이동한 점 역시 a 집합에 있다란 얘기는 a 집합에 있는 좌표들이 모두 y축 대칭으로 생겨 있다는 얘기니까 즉 절대값 fx 빼기 6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으로 생겨 있다란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해 사실 fx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렇게 생겨 있고 절대값을 씌우면 그대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내려가기만 할 테니까 A 집합이 나타내는 그림이 얘겠죠? 스스로가 y축 대칭으로 생겨 있나요? 전혀 아니지. 다시 말해 fx 그래프 역시도 y축의 대칭이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가조건을 해석한 것은 fx의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y축의 방정식인 x 능량과 같습니다. 이란 말이고, 그럼 다시 말해 fx의 세팅 중에 a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fx는이 3x제곱 플러스 b꼴이다 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잘 해석해도. 그럼 이제 나다를 해석하는 것이 그 다음 관건이 되겠죠? 나를 봤더니 모든 실수 k에 대해 어떠한 실수 k를 넣어도 a 집합과 요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이 아니래요. 근데 요 집합은 잘 보면 요 관계식 만족하는, 즉 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 모여가 되겠죠. 근데 나의 저 뒤에 있는 새로운 집합의 관계식만 떼우면 y는 마이너스 k 절대값인데 k 값이 모든 실수여도 됩니다. 그럼 k 값이 모든 실수일 때 아무의 실수값을 다 넣었을 때에 절대값 k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고, 다시 말해 나의 요 새로운 집합이 나타내는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k 절대값이라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낼 텐데 요 상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fx의 그래프를 절대값 기호 씌운 뒤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a 집합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 절대값, 즉 음수의 가로선을 어디에 긋더라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절대 3개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아까 fx의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있으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요놈의 그래프가, 그리고 다시 fx가 y축 대칭이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절대값 fx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쯤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면 가로선 음수를 어디에 그어도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안 된다를 만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조건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조건을 또 보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는 요 집합과 a 집합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는데, 요 집합은 다시 또 보면 y 절대값이 k, 그러니까 y는이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되고, 다시 말해 y는 k와 y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다시 말해 절대값이 같은 두 가로선의 그래프를 그으면 만나는 교점이 5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fx 그래프가 만약 싹 다 x축 위에 있는 그래프여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도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이걸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빨간색이 된다면 어떠한 음수 가로선을 그어도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안 됩니다인 나조건은 만족하지만, 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2개의 나란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수는 절대 없겠죠. 이렇게 동일한 가로선을 그어도 3개이고, 이렇게 동일한 가로선을 그으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요놈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서 나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을 디테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제
잘 써면서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를 자꾸 지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판서상 좀 보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시 정리했으면 나 조건을 fx 그래프를 절대값 기호를 씌운 뒤에 그걸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a집합의 그래프인데 그 a집합의 그래프가 어떠한 오메가로 그어도 만나는 교점이 3개여서는 안 되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2개의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 개수가 5개가 되는 순간이 있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관찰하는데 B의 값이 양수라면 아까도 한번 했죠? B의 값이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y절편이 양수. 그럼 절대값 fx의 그래프도 나 자신과 동일하겠죠? 얘를 x방향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에 내리는데 요 b의 값이 6보다 작다면 x축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얘가 6보다 크다면 y방향으로 6만큼 내려도 계속 x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면 b의 값이 6보다 큰 경우에 다시 할게요. 정말 디테일하게 경우를 나누면서 그래프를 관찰해 보려 합니다. 자, 6보다 b가 더 위에 있고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인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fx의 절대값이 자기 자신과 동일할 거고 그럼 이걸 x방향 y방향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역시도 y절편이 양수일 테니까 계속 얘가 a집합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어떠한 가로 음수선을 그어도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안 되는 나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k와 마이너스 k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즉 x축의 대칭인 가로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만나는 교점이 5개가 절대로 못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b의 값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경우는 방금의 그래프와의 디테일만 좀 다른 건데 느낌은 비슷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6보다 b가 더 작아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그럼 절대값 fx 그래프는 자기 거랑 똑같겠고 얘를 y방향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x축 밑으로 내려오는 것 뿐인 거죠? 개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a집합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똑같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더라도 어떠한 가로 음수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점이 절대로 3개가 안 되는 나 조건은 만족하지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두 가로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 개수가 5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어도 절대로 5개는 못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또 쉬울게. 이게 좌표평면이 칠판에 쏴있고 쌤이 그래프를 변화시키면서 그려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자, 6 마륙을 좀 찍어 놓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로 b가 0보단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6보단 큰 경우로 그려볼게요. 다시 말해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0,b지만 이 x축과 0,-6 사이에 찍힌다면 fx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고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요 값이 b겠죠? 마이너스 b. 이해될까요? 얘를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요점 좌표를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내린 좌표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의 부호는요. 요 값을 사실은 y방향 마이너스 6만큼 내리는데 얘보다 더 밑에니까 당연히 여기겠지만 구체적으로 말까지 한다면 마이너스 6보다 b가 마이너스 6과 b면 마이너스 6과 0 사이에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의 부호가
마이너스 b의 범위가 0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단 작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보단 작은데 마이너스 6보단 큰 거죠. 그래서 한 이쯤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점들의 좌표가 여기에 오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 그럼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A의 그래프가 어떠한 가로 음수선을 그어도 음수 가로선을 그어도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아니어야 되는데 요 꼭지점에 가로선을 그으면 음수의 가로선이고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엔 나 조건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네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경우 남았다. 그래프를 깔끔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깔끔하게 해놓고 그다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지만 6과 마이너스 6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은 경우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의 절대값의 그래프인 f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y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A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나 조건과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 조건은 가로의 음수선을 그으면 언제나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아니어야 됩니다. 인데 이런 뾰족점에서 그어도 2개, 뾰족점 아니라 다른 음수선 그으면 4개 또는 빵개이니까 나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다 조건, 즉 X축에 대칭으로 생긴 2개의 가로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이 5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가로선이 대칭적이면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면 요 꼭지점에서와 요 뾰족점에서의 가로선이 서로 대칭적으로 생겨 있다면 뾰족점에서 교점 2개, 꼭지점 포함하면서 3개가 되어 5개의 교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따라서 다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와 마이너스 K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K, 얘가 K여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요 마이너스 K는 요 뾰족점의 가로선이니까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 거고 Y는 K의 값은 요 꼭지점의 가로선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K의 값이 6이고 K가 6일 때 B의 값은 10이어야 되는구나. 가 되어 fx의 식이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10, 미안합니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죠. 산수 6 넘기면, 그죠? 아이고. 너무 흥분했어, 그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가나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fx의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많이 내려간 fx,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고 뒤집어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 빨간색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 꼭지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이 뾰족점의 좌표는 x축 밑에 있어서 가나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fx의 식이 이므로 마무리 정답은 뭐 산수겠죠? f3의 값은 27 빼기 12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5에 모두 마킹을 하시오가 되겠죠. 사실은 아까 여기에서 등호를 여기에 정확하게 붙였어야죠.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삼성고등학교의 경우에 객관식 선택형 마지막 문항 중에 2문항 또는 3문항이 좀 어렵게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데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하여
이렇게 그래프를 관찰하는 유형의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도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물론 문제는 당연히 다르지만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것, 이 핵심이 되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고, 여서 이제 남은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선정고등학교 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모르는 미정 상수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하는 등의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물론 선정고뿐만 아니라 타 학교들의 경우에도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과 훈련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표현이 없더라도 자꾸 그래프를 그려가며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선정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히 분석과 주요 문화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